잼민이 시절 민호인 친구랑 노래방에 갔는데 그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바람에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서 처음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해요. 근데 어릴 때 꿈은 그냥 뭐 순식간에 휙휙 바뀌잖아요. 경찰, 과학자, 회사원, 의사, 연예인 뭐 이런 거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가는 거죠. 암튼 이때 민호이는 그림 그리는 일 아니면 노래 부르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어쨌든 예술 쪽으로 가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고등학교까지 가져갔는데 이때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일이 터져가지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고등학생 민호이가 내린 결론은 그냥 닥치고 공부하는 거였대요. 공부는 따로 학원을 가지 않고도 본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치는 게 되니까 그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는 시간 빼고 그냥 죽어라 공부만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내신은 1, 2등급까지 올랐고 대학도 일정 상위권 대학까진 골라갈 수 있었죠. 근데 이때 구원의 빛이 등장합니다. 실용음악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민호이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내가 공짜로 다 알려줄 테니까 너 몸만 와라 이런 제안을 넣어줬어요. 그러나 심하게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민호이가 음악의 길로 가는 걸 포기하게 했고 민호이 본인도 그걸 꺾을 자신이 없어서 가까스로 잡을 뻔한 마이크 대신 다시 펜을 쥐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이가 수학여행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참혹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은 실종자가 나온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도로 수학 여행을 떠나던 길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자녀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한날 한시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민호인 엄청나게 큰 슬픔에 빠진 동시에 이 사고로 인해 깨닫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쩌면 뉴스에 나온 저 숫자에 자신이 포함됐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용기를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끝내 부모님을 설득하고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죠. 민호인 그 어렵다는 실용음악 입시, 그것도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양대 에리카 실용음악학과에 당당히 합격해요. 동시에 한 레이블과도 엮이게 됐는데 이게 계약서 없는 완전 엉터리 계약이어서 앨범 발매 안 시켜주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민호이한테 비용을 청구했대요. 1000만원가량 되는 큰 돈을 앞서 부모님한테 가수한다고 선전포고했을 때 민호인 지원을 아예 안 받기로 한 만큼 알바를 포자까지 뛰어가면서 어찌저찌 돈을 다 갚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레이블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 민호이는 사운드 클라우드에 무료곡을 올리며 독립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근데 예상외로 올리는 노래들의 반응은 괜찮았고 나중엔 이게 억기한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인플래닛이란 레이블과 정식 계약을 맺고 사클에 올린 노래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은 곡을 데뷔 싱글로 선정하고 발표하죠. 너를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할 거야. 내가 너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잖아. 네가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지은 제목,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음악, 유치하지만 반전 있는 가사 작법, 무덤덤하지만 감정은 실린 보컬, 민호이란 신인 아티스트는 어떤 가수다라고 단정 짓기 힘든 묘한 매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는 곧 민호이의 정체성이 되죠. 미니멀한 팝랩 비트 위에 멜로디컬한 보컬을 살며시 얹은 스타일이요. 대학 입시곡으로 알려진 칙투칙과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 두 곡은 스탠다드 장르에 가깝지만 민호이는 개인 작업물의 정석적인 느낌으로 가기보단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된 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뻔한 걸 피하면서도 재치있게. 어쩌면 이 치열한 국내 음악 시장에서 민호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데뷔 후 처음으로 발매한 EP 다다. 여기서 민호이는 전 트랙 작사 및 프로듀싱을 담당하며 데뷔작으로서 인상적인 퀄리티를 뽑아냈죠. 넌 나만 보면 돼. 앞이지가 해줘. Look up at the sky, up of the cloud. 맘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도. 민호이는 이 EP를 새로 옮긴 레이블 에이볼타운에서 발표했어요. 이전까지 음악적으로 누군가의 큰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곡들을 발표했다면 이땐 아티스트가 레이블에 소속돼서 갖는 근본적인 베네핏이 뭔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5번 트랙 소프트펄은 자신의 반려묘를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 하는데요. 사실 민호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고양이죠. 에이볼타운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민호이는 고양이에 대한 곡을 쓴 바가 있고 나중엔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 곡을 올렸습니다. 민호이가 그 당시 국내 힙합 가사들을 보고선 이 정도면 나도 힙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서 올린 가짜 쇼미 지원 영상을요. 근데 이게 현재 조회수 700만을 뚫을 정도로 개떡상했고 후엔 영다가 공연장에서 이걸로 노래 하나 같이 하자 해서 정식 음원으로 발매까지 하는 뇌절을 선보였죠. 우리 집 주류 졸라 많아서 이제 그냥 버려. 니네 집 고양이 먹는 걸 연치가 우리 집 고양이 딱 하루
Gucci. 민호인 이때 얻은 인기를 계기로 더 폭넓은 활동을 이어갔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댄서가 되기도 하고 대파로 사람을 막 어떻게 해버리기도 하면서 개인 유튜브 채널은 물론 AOMG가 제작한 민호이의 요리조리의 호스트를 맡으며 씩씩하고 킹받는 재민이 캐릭터로 21년을 정말 멋지게 장식했죠. 생각보다 요리를 잘하는 건 반전 포인트였고요. 민호인 이렇게 음악 외적인 활동에도 열심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음악 커리어를 탄탄히 쌓고 싶어 했어요. EP를 낸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곧바로 정규 앨범을 발표했으니까요. 첫 정규 앨범 인마이룸은 민호이의 허망, 허탈, 근심 어린 감정이 담긴 내면의 방에 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론 엉뚱하고 발랄한 민호이지만 아티스트로서 중요한 첫 정규 앨범이니만큼 여기선 꽤 진지한 스토리를 담았죠. 다만 언제나 그랬듯 민호이는 아기자기한 단어 선택과 멜로디 메이킹으로 앨범의 분위기를 편하게 가져갔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떠올릴 때 마음속 한편에 기분 좋은 감정이 생겼으면 하는 그녀의 바람처럼 말이죠. 두근대는 너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기 싫은데 우리 사랑을 만들어 그게 다 타버리는데도 못 참아 난 못 참아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대중들은 민호이를 음악인이 아닌 하나의 캐릭터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이가 어떤 컨텐츠에 등장할 때 그녀의 음악보단 인간적인 매력이 조명되면서 음악하는 예능인의 이미지가 고착화됐죠. 음악방송에 나와서 화제가 됐을 때도 그 화제거리가 음악이 아닌 엉성한 안무나 울상인 표정 같은 음악 외적인 부분들이었던 게 그 예증이고요. 인지도를 얻는 방식이 일반적인 다른 가수들과 달랐던 만큼 이는 민호이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했지만 이내 정체성마저 혼란이 오고 말았대요. 처음엔 대중들의 커다란 관심에 감사한 마음이 지배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가 한 팬의 부탁으로부터 시작된 EP 노이마스를 발표한 뒤부터일 거예요. 섬세한 레코딩과 믹싱을 통해서 인상적인 작업물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민호이의 음악을 그녀가 예능판에서 나와 활약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덜 반겼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EP는 민호이의 보컬 역량이 가장 돋보이는 작업물이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유일한 오점이라면 앨범 아트웍 정도고요. Sun is coming to me out of waiting for it. I'm sure my mom and daddy will watch it anyway. 멀리 가지마 사라지지마 내 옆에 있어줘. 이 EP를 출발점으로 해서 민호이는 소모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미디어의 노출을 줄이고 방구석에서 노래만 오지게 찍어냈어요. 한 30곡 정도를 쌓아놨다 합니다. 또 레이블에도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AOMG로 이적을 마친 상태고요. 민호인 자유분방한 이미지만큼이나 음악을 할 때도 자유롭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만큼 자신에게 엄격하고 만족할 때까지 작업물을 밀어붙인다 하죠. 그러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원하고 또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 하고요. 우린 때로 누군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속으론 이걸 부정하고 있지만 아직 직관적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약간만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을 본다면 되게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거예요. 이에 있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그 판단의 기준은 작업물이 될 거고요. 그니까 제가 형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한 아티스트의 손때가 묻은 작업물을 들으면 그 사람의 숨겨진 다른 면을 알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